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전 세계 약 4억 2천만 명,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사망률 6위, 바로 당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당뇨와의 전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WHO가 작년이죠. 2016년을 당뇨병 전쟁과의 선포를 했을 정도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당뇨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또 제대로 치료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경우는요, 7명 중 1명이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당뇨 환자 10명 중에 3명은 내가 당뇨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 하시면서 혹시 내가 당뇨는 아닌지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열어놨는데요.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뇨 언제나 즐겁고 신나게 치료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이죠. 최서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에 정말 당뇨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젊은 환자들이 당뇨병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요즘 많이 증가하는지, 또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는지요?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 다른 스트레스 있고 운동도 부족이고 그러니까 옛날과 많이 달라졌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당뇨병을 많이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도 너무 많이 먹어야 되지만 운동 부족이고 그런 것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본인이 당뇨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당뇨병은 무조건 혈당만 올라가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올라가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관련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을 먹는 거죠.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돼서 피 속으로 포장이 들어오게 되고 포도당이라는 게 영양분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떠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이 있어야만이 피 속에 포도당이 우리 살 속으로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로 돼서 우리 몸도 유지하고 우리 기운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당뇨병은 불행하게도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병이에요. 그 동화장이 정상 적게 되니까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죠. 포도당을 사용 못하니까 혈당치가 쌓여서 높아서 고혈당이 돼서 소변은 빠져나가고 더 중요한 건 자기 몸이 주인인데 몸은 밥을 먹은 이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못 들어가니까 힘이 빠지게 되고 힘이 빠지면 에너지 부족 상태로 생각해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다음하게 돼서 더 많이 들어서 소변 빠져나가게 되고 극기하는 그런 상태 계속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도 못 만들어내니까 자기 자신이 살을 녹여가지고 포장을 만들어서 에너지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실제 조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이나 여러 종류의 합병증 가져서 사망에 되는 병, 그게 당뇨병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요. 사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혈당치를 낮추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적게 하고 혈당치를 낮추기 위한 약도 먹고 또 주사도 맞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혈당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 이것이 곧 당뇨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혈당치가 높은 것은 당뇨병의 하나의 증상이죠. 혈당을 떨어뜨린다고 당뇨병의 원인이 없어진 건 아니죠. 증상 하나만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혈당을 보니까 이제 식이요법 열심히 하고 이럴 경우에 합병증 많은 경우를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당뇨병 상태 때 소변의 포장이 얼마 빠져나가는를 24시간 동안 소변을 보니까 약 2,000칼로리 먹었을 때 1,000칼로리가 빠져나가더라고요. 실제로 정상 시점은 2,000칼로리 먹는데 그거는 우리 몸에 2,000칼로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소변으로 하루 동안에 1,000칼로리 빠져나갔다고 몸은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으니까 작게 먹은 상태고 이때는 몸의 영양사가 더 나빠져서 온몸에 합병증이 더 많이 오게 되죠. 단 이때는 혈당치는 정상화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원인적 치료가 아니고 혈당만 떨어뜨리는 치료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소화 안 되는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당뇨병의 치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혈당만 떨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작게 먹고 혈당 떨어지면 오히려 더 영양사가 나빠져서 더 나빠질 수 있죠.
우리 몸이 나빠진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먹는 약 치료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먹는 양이 증가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먹는 약이 사실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좀 나오게 하지만은 췌장의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니까 처음에는 작은 양으로 시작해 가지고 두 알,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약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그만큼 파괴가 진행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혈당 조절 안 되니까 결국 합병증이 오게 돼서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치료 방법의 올바른 치료를 하면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당 자체만으로는 당뇨병의 원인을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나 주사 같은 경우는 이 망가진 췌장의 기능을 살릴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망가진 췌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치료법을 강조하고 계시죠. 55g짜리 조그만 휴대폰보다 조금 작은 기계를 써서 그것이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기계인데 췌장은 인슐린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 조그만 주사치를 통해서 4mm짜리 바늘을 꽂고 거기서 인슐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췌장이 회복하게 되니까 즉 자기 췌장이 살아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외부에 들어간 인슐린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아무 치료 없는 상태까지 돼서 완전히 병원에 안 와도 되는 상태까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가 다른 거냐? 이제 먹는 약 먹다가 안 되면 인슐린 주사만 안 돼. 인슐린 주사는 장시간 인슐린 주사를 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인공췌장의 치료는 뭐냐면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 인슐린을 정상과 똑같이 이렇게 공급해 주죠. 인슐린 사실은 식사 때 많이 나고 싶거나 적게 나고 싶거나 이런 큰 구배가 있는데 인슐린 주사 맞을 때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주니까 정상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의 췌장 기능이 떨어졌다가 췌장 기능이 점점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치는 완전히 정상화되고 이게 4년 동안 유럽 당뇨병 학회에 발표된 논문인데 보면은 당화혈색소는 정상화돼서 합병증을 예방할 점이 정상화되고 췌장 기능도 점점 회복하게 되니까 병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새로운 기술로 많이 퍼져져 있는 거죠. 또 바로 전에 세계 최초로 완전 인공 췌장기 시스템, 전문 용어로 AP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영상으로 보신 이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여기는 얼마 전 있었던 84회 인공 췌장기 치료 세미나 현장인데요. 분기마다 현직 의사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공 췌장기 치료에 대해 알리고 교육을 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행사는 최수봉 교수가 개발한 완전 인공 췌장기 치료 시스템을 발표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완전 인공 췌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당뇨 의사로서는 정말 바라던 일이었어요. 근데 테크놀로지가 좀 덜 발달해서 아주 릴라이블하게 아주 정확하게 혈당치를 계속 측정하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고선 췌장이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줘가지고 인슐린 양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게 됐죠. 그것이 실제로 해보니까 또 잘 된다는 게 알려져서 한국에서도 최초로, 아니 세계에서 거의 최초죠. 이런 일을 해서 오늘 데이터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수봉 교수와 함께 완전 인공 췌장기 치료 시스템을 개발한 체코의 개발자 밀로스 코작 씨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코작 씨는 자신의 딸이 일형 소아당뇨 환자여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For me, as a pare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 can feel safe, that my daughter is in good hands, and I can sleep well. I was looking for a pump for a very long time, and I was not successful for a very long time until I found that there is a pump on the market that allows Bluetooth communication, and that was the point I started my interest into our pump. 그리고 소아당뇨로 인해 완전 인공 췌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부모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 혈당이 크게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고혈당이 특히 많이 예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애를 깨우거나 이제 인슐린 주사를 놓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부모뿐만 아니고 부모, 아이, 가족 모두의 그냥 삶의 그 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당뇨 환자들을 위해 멋진 치료법을 발표한 최수봉 교수의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봤는데요. 체코의 밀로스 코작 씨와 함께 발표한 이 완전 인공 췌장기 시스템. 실제로 당뇨 환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을 나게 하려면 자기 췌장, 정상 췌장과 똑같이 인슐린 공급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혈당 측정하는 방법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혈당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해서 굉장히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5분 간격으로 계속 혈당 재는 기계가 발명이 됐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5분마다 혈당을 재가지고 그 혈당치에 따라서 인슐린 들어가는 양을 이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기가 조절을 하죠. 그럼 완전히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뇨 치료에 커다란 발전을 이루게 된 경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함께 하셨잖아요.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췌장의 기능이 좋아진 사례들을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네. 의사 선생님인데 이전에 이제 먹약 먹다가 안 되니까 인슐린 주사 맞고 그랬더니 인슐린 양이 정말 132단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에 방법이 이럴 적에 인슐린 여러 번, 3번씩 맞고 그랬는데 점점 더 인슐린 양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기로 할 적에는 인슐린 양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나 같이 비슷하게 인슐린 치료 같이 보이지만 인슐린 펌프 할 적에 인공치장 할 때 인슐린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실 이건 다른 치료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의사 선생님이지만은 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공치장기 치료로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 치료 없는 상태, 아까 130 몇 단위가 들어가던 것이 제로까지 떨어져도 혈당이 정상화돼서 지금 현재도 32개월 만에 완치가 돼서 그리고 자기 환자들도 당뇨 환자 오면은 인슐린펌프 달아서 완치시키는 일을 하고 환자 계속 보고 있는 분이 있죠. 이 환자는 55세 남자 환자인데 8년 동안 먹약 치료를 계속했어요. 눈에 망막증 오고 말초신경장애 오고 신장도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좋은 치료 방법을 하자. 그래서 인공치장 치료 방법을 바꿨더니 25개월 만에 아무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때까지 당뇨병이 완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환자는 새로운 치료방에서 당뇨병이 완치돼서 아무 치료도 필요 없고 먹는 약도 먹지 않고 인슐린 주사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환자 보면은 당화혈색소가 8.3이었던 것이 인공체인자고 이제 6.5까지 떨어지다가 25개월 만에 기계를 띄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당화혈색소가 정상인 거예요. 아무 치료 안 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저째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양을 보니까 치료 전에는 저렇게 떨어졌었는데 치료 후에는 증가했죠. 췌장이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들어간 양을 보면은 처음에는 71단위를 이게 인공췌장 넣다가 췌장이 좀 회복시키니까 결국 제로까지 떨어져 가지고 아무 치료 없는 상태가 됐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이거는 미국 당뇨병학회, 유럽 당뇨병학회에 다 보고가 돼 있죠. 네, 두 명의 치료 사례 함께 보셨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번에 2275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 중이신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경상북도 구미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에 있다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뇨 인생 13년의 이경식 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당뇨에 대한 가족력 탓에 그나마 당뇨 발견은 일찍 한 편이었다는데요. 13년 정도 됐죠. 큰 형님이 당뇨가 좀 심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뭐 병원을 한번 갔더니만은 그 당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다는 이경식 씨.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라 하죠. 그래서 하셨어요? 안 했어요. 또 하는 일이 이제 이 건설 쪽이다 되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좀
많이 만나고 술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하나를 이제 먹다가 한 5년 뒤부터는 이제 알이 2알로 늘어나더라고요. 공복에 됐을 때 한 170 일이 나오고 밥 먹고 재면 한 250. 당뇨임에도 전혀 신경 써서 관리를 하지 않았던 탓에 피곤함은 물론 손발 저림까지 합병증이 시작된 건데요. 물이 엄청 땡기죠. 양은 엄청 먹으면 되게 한 몸만 한 2컵씩 이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좀 갈증이 좀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꼭 잠자기 한 2시간. 요때는 막 발이 찌러워가지고 못 잘 정도인데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지른 거 아닙니까? 한 1년 사이에 막 한 10kg가 축 빠지더라고요. 예, 많이 되죠. 아무래도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건강에 이경식 씨가 택한 건 바로 인공 췌장기 치료. 아침에 일이 끝나고 하면은 피곤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러 가려고 그래도 사실 의욕이 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 이거 췌장기 이거를 달고 나서부터는 뭐 아침 일어나는데도 거뜬하고 이제 내 몸에 이제 혈당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물 마시는 것도 없어지고 발 저린 증상도 많이 없어진 되죠. 혈당 관리는 물론 합병증 증세까지 인공 췌장기 이후 조금씩 몸에 변화가 생겼답니다. 제가 한 5년만 더 빨리 났으면은 참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많죠. 그 전에는 이 달기 전에는 막 체중이 자꾸 떨어지니까 뭐 운동을 가야 골프를 한 번 쳐도 드라이버가 뭐 180밖에 안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이거 막상 달고 이제 뭐 체중도 한 5kg 늘고 이러니까 지금은 뭐 200 넘게 가고 하니까 뭐 기분도 좋고 사실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지. 건강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다 보니 모든 일에 의욕이 넘친다는데요. 얘 주위 사람들이 많이 피어. 살 좀 많이 붙었네. 많이 좋아진 것 같다. 하는데도 막상 가족하면은 뭐 그냥 약 먹지. 그냥 이런 식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남들은 보면은 진짜 막 일반 내과에 가면 다리를 뭐 절단하니 사실 그런 게 겁도 좀 나고 이제부터는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해가 저도 꼭 낫고 싶죠. 빼고 싶어요. 앞으로 더욱 꾸준한 자기관리로 당뇨 탈출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화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다행히 당뇨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최근까지 괜찮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림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교수님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특별히 이상 없이 잘 넘기시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큰 증상이 와서 경각심을 아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치료했지만은 그때 당뇨병이 있고 계속 만들어진 건데 조금 망가졌으니까 우리 몸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그때 합병증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합병증은 고혈당 기억 효과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혈당이 300~400대인다 할지라도 자기 몸은 망가지지 않고 10년이나 20년 후에 합병증 오는데 그 이유는 10년, 20년 전에 혈당이 높았기 때문에 그 치료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증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발전시키는, 그래서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는 거죠. 합병증이 뭐냐, 합병증이 왜 오냐 그러면 우리 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영양 실조 때문에 되는 것인데요.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다 초록색인데 한 나무만 벌써 노란색으로 7월 달에 단풍이 들었어요. 저걸 황화현상이라고 하는데 수목에서 그거는 뿌리가 나빠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몸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당뇨도 인슐린 부족 때문에 세포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황화현상처럼 우리 몸이 누렇게 떠버리는 거죠. 네, 저희가요 앞서서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은 2명의 사례자를 함께 봤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나빠지는 일을 하면은 빨리 좋은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죠.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는데 어떤 사람은 먹는 약을 한 달 있다 오고 어떤 사람은 10년 있다 오고 5년 있다 오죠. 그래서 병력에 따라서 봤더니
1년 이내 온 사람의 경우는 똑같은 치료했는데도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만드는 양이 급격히 6개월, 1년 굉장히 증가하죠. 그러나 이거 5년, 10년 이상 된 사람 보면은 똑같은 치료인데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췌장 회복하는 것이 오랫동안 먹냐고 치료하고 옛날 치료했던 사람은 잘 회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초기 때는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을 잘하면, 췌장 회복 잘하면 완치율이 높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2003년도에 세계적 학술지에 나온 거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 초기 때 온 인지펌스한 사람은 64%가 1년 후에 완치가 됐고 2년 온 사람은 반수, 6년, 10년 3분의 1, 11년, 15년은 20%. 10년 이상 된 사람은 별로 16년 이상 된 사람은 별로 낫지 않았는데 또 오래되면 이 2년 후에 보면 또 많이 또 낫기 시작하죠. 16년 됐어도. 그래서 이거 볼 적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때 하는 사람들이 완치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혹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이라든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이때까지 이게 인슐린 펌프 치료가 시작된 지 37년 동안 우리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환자,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이 이걸 치료해가지고 합병증 예방되고 건강하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부작용을 한다면은 뭐냐 하면은 피부를 발을 꽂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위생 처리를 잘못하고 게을리하면은 약간의 그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한 그 항생제 주사 먹으면은 다 낫게 되고 또 한 가지 이 치료는 그냥 뭐 먹는 약이랑 그 치료가 되지 않고 환자가 의사가 돼야 되는 거여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1주이나 2주 동안 전문가에서 어느 의사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치료를 잘 훈련받은 의사가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당뇨 즐겁게 치료하자고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최수범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당뇨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의지로 꼭 치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최수범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겨울이면 추워서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요.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쉽게 찌기 쉬운 계절이죠. 운동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